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산을 가거나 몸을 만들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 피트니스 센터. 이른 낮 시간임에도 센터를 찾는 회원들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기고 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나다 보니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릎 관절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5월에 가장 많습니다. They do have more pain when they're climbing down the stairs or climbing down the hill because there's more stress involved onto the joints. 겨울철 관절이 강직된 상태에서 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조직에 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폐경기를 보낸 50대 이후의 여성은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릎에 부담이 덜 가도록 운동량을 서서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움직일 때는 갑자기 움직이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또한 자기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운동했는데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만 가지고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얘기하시고요. 또한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 운동으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한인들은 늘었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도둑이 들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그 덕분에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가게들이 있는데요. 전화위복이란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유명 TV쇼에까지 소개된 화제의 주인공. Then he dons a disguise and returns to the store. 유리를 깨부수려고 돌을 던졌다 경보음에 놀라 허겁지겁 도망친 어설픈 도둑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도둑은 비록 고기 샌드위치를 훔치는 데는 실패했지만 매력적인 광고 모델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So good, some people will do just about anything to get more. 도둑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화제가 되며 덩달아 가게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We don't really care. I mean, when he broke our window and you get all this free advertisement. Publicity. Why could we? How could we be mad at him? 가게 주인은 도둑이 다시 찾아오면 샌드위치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네요. 지난 1월 브라질의 한 의류 상점. 떼강도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옷을 싹쓸이해 갑니다. 골머리를 앓던 주인은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광고에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광고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도둑으로 입은 피해를 만회하고도 남아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글로벌 웹진 뉴스로에 따르면 한인 건축가 이혜진 씨가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한인 최초로 시장 출마 등록을 하고 유세를 벌였으나 당시 임기 제한법을 고치면서까지 3선에 도전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으로 인해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9월 민주당 예비선거를 1위로 통과하면 11월 본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와 최종 결선을 벌이게 됩니다. 차기 뉴욕시장 후보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라 내년부터 뉴욕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윌리엄 탐슨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논하며 안전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도 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찬성했으며 유일하게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한 사람은 조지 맥도널드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휴대폰 사용자들은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어린이 실종 유괴 경보인 앰버 알러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TV, 인터넷, 라디오 등의 매체로 경보를 발동시키던 것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종 어린이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앰버 얼러트는 뉴욕주에서 지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1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던 마약 조직을 급습해 26명을 체포하고 조직을 소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6개 카운티에 헤로인을 공급한 공급책이며 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주 경찰은 조직의 체포와 더불어 뉴브론스윅과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주택에서 25만 달러어치의 마약류, 현금 15만 달러, 총기류, 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노인 복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적, 심리적 또는 생리학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 80에도 사회활동이 왕성한 분도 있고 70에도 생체 리듬이 강건한 분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노인의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정하는 연령을 노인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의 경우 1937년생의 경우는 65세, 54년생의 경우는 66세, 60년생의 경우에는 67세를 정상 은퇴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는 노인학, 제란탈라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이 나이와 비례한 신체와 정신, 사회적인 변화를 연구하고 노인화 과정을 연구하고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노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을 거시적으로는 정부 정책, 미시적으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예를 들어서 너시징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학과는 같은 분야지만 노인의 병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병리 치료, 제리아트릭이라는 그 전문 분야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있습니다. 출산 비율이 감소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 공급의 향상 등은 노인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 수명은 남자 65세, 여자 69.8세이고 가장 높은 일본은 남자 79세, 여자 86.2세, 한국은 남자 75.9세, 여자 82.5세, 미국은 남자가 76.9세, 여자가 81.4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를 볼 때 미국의 경우에는 1900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단지 3.1 밀리언, 310만 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것이 3,500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2011년부터는 베이비 부모들이 65세에 진입하면서 2022년도에는 전 국민의 25%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세가 매우 높은 노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50년에는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 인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남녀의 비율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인구 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89세의 경우 남성 17만 6천 명에 비해서 여성이 36만 1천 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조사된 뉴욕시 한인 인구는 10만 3,305명인데 이 중에 99%, 9,300명이 65세 이상의 인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2.1%로 한인 노인 인구보다는 3%, 한인 노인들은 한 3% 아래 머무르고 있습니다만은 빈곤율은 한인 노인들이 25.2%로 뉴욕 전체의 18.2%보다 7% 정도 높이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 전통과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존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를 귀하게 여길 정도로 평균 수명이 노인 연령에 다다르기 쉽지 아니하였고, 농경사회에서는 비록 육체적으로 활동에 제한되더라도 노인들의 오랜 경험은 그 사회의 자산으로 존중을 받기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유교 전통의 장손의 유산을 대물림하고 장손이 노인을 모시는 것이 덕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인 복지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제시대에서 태어나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새마을 건설, 탈유교 전통, 시장경제로의 이동, 서구화 및 자본주의 및 그 개인주의를 경험하면서 또 미국까지 건너오신 재미 한국 노인들은 그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드물 정도로 다양한 시대를 경험하시는 세대일 것입니다. 재미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 한인 노인들의 특성과 어떠한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소 바람이 불면서 적은 양의 봄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개이겠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케빈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